그날 찍은 사진 한 장. 붉은 흙길 위 새아이와 우리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 안에는 낯선 대륙에서 시작된 사랑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는 1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됐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겐 에너지입니다.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공항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건기의 바람은 흙냄새를 한가득 안고 달려왔다. 하영은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표지판, 굵은 그림자, 다른 리듬의 말들. 가슴 속에서 두근거림이 빠르게 올라왔다. 설렘과 불안이 뒤엉켜 묘한 떨림을 만들었다. 낮은 건물 지붕 위로 햇살이 번졌다. 하영은 가방끈을 고쳐매며 마음속으로 짧게 다짐했다. 겁내지 말자.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대학 시절부터 가난과 불평등에 대해 공부했지만 책으로 읽던 단어들이 오늘은 온몸으로 다가왔다. 흙먼지, 땀, 웃음. 그리고 아직 모르는 문제들. 현지 사무소 차가 도착했다. 운전석에 앉은 동료가 손을 흔들었다. 어서 와요. 멀리 왔죠?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낯설고도 다정했다. 가로수 사이로 장터가 펼쳐졌고 아이들이 공을 차며 달렸다. 하영은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어디선가 두드리는 북소리가 바람을 타고 건너왔다. 순간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씨처럼 빛이 켜졌다. 사무소에 도착하자 바쁜 오후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고 색색의 핀들이 나쿠루와 주변 마을을 가리켰다. 하영은 노트를 펼쳤다. 일정, 담당자, 예산, 리스크. 익숙한 언어들이었지만 벽 너머의 현실과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감이 없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무렵 팀장이 말했다. 여긴 한국보다 느립니다. 약속 시간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도 사람은 따뜻해요. 그걸 믿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돌멩이가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느림에 익숙해지는 일. 그게 오늘의 숙제였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회의는 자주 미뤄졌고 준비한 자료는 뜻밖의 정전으로 화면에 띄우지 못했다. 통역은 중간중간 놓치는 대목이 생겼다. 잘하고 있는 걸까? 밤이 되면 하영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실수와 배움, 고쳐야 할 점을 빼곡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늘 같은 문장을 남겼다.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주말, 장터 답사를 겸한 현장 방문이 잡혔다. 차창 밖으로 초원이 넓게 펼쳐졌다. 붉은 흙길 위로 먼지가 가볍게 춤췄다. 길가에서 파는 과일의 향이 달았다. 하영은 현지 동료에게 물었다. 이곳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나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물, 일, 그리고 믿음.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마을 초입에서 아이들이 달려왔다. 누군가 하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선생님, 학교 보여줄게요. 작은 교실 안. 칠판에는 반쯤 지워진 덧셈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창살을 흔들며 뽀드득 소리를 냈다. 하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내가 해야 할 일의 얼굴이 여기에 있구나. 책상 모서리에 손끝을 얹자 안쪽에서 무언가 또각하고 맞물렸다. 두려움보다 분명한 이유가. 돌아오는 길. 팀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다음 주에 협력단체 대표를 만날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여기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에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 하나가 가볍게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 이름의 온도와 무게를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스며들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더웠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낮은 웃음이 먼저 들어왔다. 검게 그을린 얼굴, 단단한 어깨, 그리고 눈빛에 담긴 고요. 다니엘은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의자에 앉았다. 하영은 노트를 펴며 시선을 맞췄다.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급히 뛰던 생각들이 호수를 만난 것처럼 잔잔해졌다. 이 땅의 문제는 돈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다니엘의 말은 빠르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바닥을 딛듯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우리가 물을 가져오고 씨앗을 나눠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내일이 오지 않아요. 하영은 펜을 멈췄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콕. 어쩌면 지도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고도 말들이 오래 남았다. 나가기 전 다니엘이 손바닥만 한 종이를 내밀었다. 다음 현장 목록입니다. 느리게 보지만 필요한 곳들입니다. 하영은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같이 가보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 하영은 스스로의 약속을 넣었다. 조급해하지 않기, 배우기, 그리고 끝까지 버티기.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길게 눕고 새들이 낮게 날았다. 하영은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며 어깨가 가벼워졌다. 그때 마음 한편에서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설렘과 경계가 맞붙어 빛을 뿜는 느낌. 이유를 묻기엔 아직 이르지만 외면하기엔 너무 분명한. 밤이 내려앉자 사무소 마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누구는 차를, 누구는 옥수수빵을 내왔다. 웃음이 번졌고 별빛이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하영은 멀찍이 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살짝 다가섰다. 말수가 적은 그녀에게 동료가 먼저 말을 건넸다. 처음엔 다 버거워요.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하영은 짧게 웃었다. 오늘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신뢰가 먼저라고요. 그게 오늘 저를 붙잡아줬어요. 말이 끝나자 하영의 가슴에서부터 천천히 따뜻함이 퍼졌다. 안쪽 어디선가 아주 작은 문이 달칵하고 열렸다. 아직은 좁고 낯선 길이지만 들어가 보고 싶은 길. 그 길 끝에서 어떤 얼굴을 만나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잠들기 전 노트 마지막 줄에 문장을 하나 더 남겼다. 이해하려고 먼저 멈추기.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점을 찍는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장가지들을 스쳤다. 소리가 부드러웠다. 잠시 눈을 감자 햇빛이 길게 드리운 흙길과 웃으며 손을 흔들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오던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도. 그날 밤 하영은 느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이 이곳에서의 첫 번째 씨앗이었다는 것을. 마음속 흙을 헤집고 나와 햇빛을 찾는 작은 초록의 움직임. 내일이면 더 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낯선 대륙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어느 날 그 씨앗은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뢰라는 이름,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한결 선선했다. 하영은 사무소 앞마당에 세워둔 흰 픽업 트럭 옆에서 서류를 확인했다. 오늘은 다니엘과 함께 나쿠루 남쪽 마을을 둘러보는 첫 현장 일정이었다. 마음은 긴장으로 바짝 말라 있었지만 손끝엔 묘한 설렘이 흘렀다. 어제의 대화가 아직 귓가에서 맴돈다. 신뢰가 먼저라니 그 말이 자꾸 마음을 건드린다. 트럭이 출발하자 먼지가 천천히 뒤로 흩날렸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영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맞았다. 햇살에 반사된 먼지가 금빛으로 빛났다. 다니엘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이 길은 비가 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비해야 해요. 그럼 매번 새로 길을 만들어요? 길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죠. 걸어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지는 겁니다. 그의 대답에 하영은 웃음이 났다. 어쩐지 단순한 비유 같으면서도 마음에 남았다.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도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다.
그저 한 발 한 발 밟아온 흔적이 쌓인 길일 뿐이었다.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작은 우물 옆에서 아이들이 빈통을 들고 줄을 서 있었다. 옷은 낡았지만 웃음은 맑았다. 다니엘은 하영에게 손짓했다. 저 아이들이 지금 하루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물이 자주 말라버려요. 하영은 노트를 펴며 물었다. 그럼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오면 되지 않나요? 문제는 운반이에요. 차가 없고 길이 멀어요. 그러다 병이 나기도 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팠다. 하영은 물통을 들고 있던 작은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맞췄다. 이름이 뭐야? 아첼리요. 학교는 가고 싶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순간 하영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점심 무렵 다니엘이 하영을 작은 그늘 아래로 불렀다. 바나나 잎으로 쌓인 전통 음식을 내밀었다. 우갈리예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건데 우리에게는 밥 같은 거죠. 하영은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었다. 쫀득하고 고소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다들 질감 때문에 놀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해요? 다니엘이 물었다. 글쎄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내가 도움이 아니라 배우는 쪽이네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이곳에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영은 그 눈빛 속에서 이상할 만큼 편안함을 느꼈다. 오후 늦게 우물을 점검하던 현지 기술자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현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하영이 달려가 상처를 확인하자 피가 조금 났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가와 재빨리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다. 그는 피가 묻은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이런 일은 자주 생깁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의 손끝이 잠시 하영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영의 심장은 두 번쯤 빠르게 뛰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달려왔잖아요.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웃었다. 말보다 긴 침묵이 그들 사이를 천천히 메웠다. 해가 기울 무렵 하영은 다니엘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벽돌로 만든 작은 방 안에는 어른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다니엘이 스와힐리어로 이야기를 이끌었고 하영은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 속에는 생존보다 희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사람들의 눈빛은 절실하면서도 맑았다. 하영은 메모를 하다 말고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지만 마음은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마당에 서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하영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 끝에서 빛이 퍼지며 흙먼지가 금빛으로 번졌다. 다니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럼 성공이네요. 하영이 고개를 돌리자 다니엘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소리보다 따뜻했고 그녀는 이유 없이 그 웃음을 오래 보고 싶었다. 차에 오르며 하영은 노트 한쪽에 적었다. 신뢰는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건네는 온기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하영은 불을 끄고 누웠다. 낯선 새소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 그리고 낮 동안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 모든 것 위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다니엘의 목소리였다. 길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만든다.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덮었다. 하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남긴 채 잠이 들었다.
햇살이 뜨겁게 내려앉은 오전이었다. 하영은 나쿠루 북쪽 마을 현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숫자와 표 사이로 집중하려 했지만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흔들었다. 하영 씨, 큰일 났어요. 북쪽 마을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대요. 아이들도요. 하영은 펜을 떨어뜨렸다. 무슨 말이에요? 사고예요? 아니요. 물 때문이래요. 정수 탱크가 오염됐대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나쿠루 지역의 중심 급수 시설이 오염되면 순식간에 병이 퍼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뛰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 하영은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다. 긴급 상황이에요. 임시 의료팀과 정수 장비를 지원받아야 해요. 본사 담당자의 대답은 냉정했다. 상황 파악이 끝나야 예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근은 위험하니 당분간 대기하세요. 하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대기하라니 아이들이 아파서 쓰러지고 있는데. 그녀는 통화를 끊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겠네요.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다니엘이 차 문을 열며 올라탔다. 본사에서 허가가 안 났다면서요. 네. 하지만 시간을 더 잃을 순 없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가요. 1시간 뒤. 그들은 오염된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 아이 몇 명이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이마에 천을 얹고 울고 있었다. 하영은 재빨리 물탱크 주변을 확인했다. 녹슨 파이프와 깨진 뚜껑. 안쪽엔 이끼와 흙먼지가 가득했다. 이 상태로는 마실 수 없어요. 그녀는 가지고 온 응급 정수 필터와 생수병을 꺼냈다. 이걸로 응급 식수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펌프를 다시 연결해야 해요. 마을 주민들이 몰려왔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요. 물 때문이래요. 다니엘이 스와힐리어로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모두 괜찮을 겁니다. 이분이 의료 지원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함께 움직입시다. 하영은 주민들과 함께 물통을 씻고 깨끗한 비닐로 덮는 일을 시작했다. 햇살 아래에서 흙먼지가 눈으로 들어왔다. 손끝은 아프게 갈라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오가 지나자 더위가 극심해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하영이 펌프를 돌리려다 미끄러지는 순간 다니엘이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영 씨,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오후 임시 급수 라인이 완성되었다. 주민들이 줄을 서서 깨끗한 물을 받아가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아요. 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밤이 되자 마을은 고요해졌다.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병든 아이들이 많았다. 하영은 마을 회관에 임시 진료소를 꾸미고 가져온 해열제를 나눠주었다. 다니엘이 손전등을 들고 옆에 앉았다. 당신 얼굴이 너무 하얘요. 조금 쉬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이 아이들 먼저예요. 당신은 늘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네요. 그게 제일이고 아마 제 버릇 같아요. 그는 잠시 하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봤어요. 하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저도 봤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깨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만이 어둠을 흔들었다. 하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전등 불빛을 가리며 말했다. 이 빛이 너무 세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자네요. 그녀의 손끝이 다니엘의 손등에 닿았다. 둘 다 잠시 멈췄다.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있으니까. 다음 날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영은 본사에 다시 보고서를 보냈다. 나쿠루 북부 지역 급수 오염 사고, 임시 정수 조치 완료, 사상자 없음. 이메일을 보낸 직후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이 허가 없이 현장 출입을 했다고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셨잖아요. 하영 씨, 절차를 무시한 행동은 재단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절차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짧은 침묵 후 전화기 너머로 낮은 한숨이 들렸다. 이번 일은 본사 회의에서 다루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하영은 손끝을 꼭 쥐었다. 마을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며 웃고 있었다. 이 미소 하나면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다니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본사에서 뭐래요? 글쎄요. 아마 혼나겠죠. 그럼 내가 대신 칭찬해 줄게요. 하영은 피식 웃었다. 무슨 칭찬이요? 당신 덕분에 오늘 이 마을이 숨 쉬고 있어요. 그의 말에 하영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식수를 나르며 웃었다. 하영이 물통을 들자 다니엘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건 내가 들게요. 괜찮아요. 나도 이제 근육 생겼어요. 그래도 당신은 내게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하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같이 들어요. 둘은 나란히 손잡은 듯 물통을 옮겼다. 짧은 순간 서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오래 남았다. 태양은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나란히 길어졌다. 그리고 하영은 느꼈다. 오늘이 그들의 관계가 동료에서 서로를 믿는 사람으로 변한 첫날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앞으로 어떤 길을 열게 될지 아직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낯선 방문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심장도 이 뜨거운 흙과 함께 뛰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천둥이 멀리서부터 울렸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하영은 숙소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마을 회의가 이어졌고 본사 보고까지 마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했다. 오늘 낮 다니엘이 가져온 현지 여성 자립 프로젝트 제안서를 함께 검토하다가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영 씨, 당신이 여기에 온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축복 같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다. 축복이라 그런 말 너무 멀리서 들리네. 비가 잦아들 무렵 다니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밖에 무지개가 걸렸어요. 잠깐 나와요. 하영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자 공기가 촉촉하게 코끝을 스쳤다. 정말로 하늘 끝자락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다니엘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밀었다. 여긴 이렇게 비온 뒤의 공기가 달콤하죠. 서울은 그랬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녀가 웃자 다니엘이 천천히 물었다. 한국이 그립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여기가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 이곳의 일부가 되어도 괜찮겠네요. 그 순간 하영의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무슨 뜻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머물러 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며칠 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하영의 계약 연장 검토가 보류로 바뀌었다는 통보였다. 공식 이유는 안전 문제였지만 그 뒤엔 미묘한 시선이 느껴졌다. 같은 팀의 미리암이 다니엘과 하영이
자주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회의실에서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영 씨, 현지 대표와 사적으로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해요. 하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과 사명 사이에서 갈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며칠 후, 하영은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본사에서도 나의 계약을 미루고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하영 씨, 세상에는 늘 그런 시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이라면 시간이 증명해 주겠죠. 진심이요. 그게 통할까요? 사랑의 통역은 필요 없어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하영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에서 하영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확신을 느꼈다. 며칠 뒤, 마을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이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밤하늘에는 별이 흩뿌려지고 바람은 달콤한 향을 실어 나르며 머리칼을 흔들었다. 다니엘이 하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출래요?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럼 배우면 되죠. 그는 조심스럽게 하영의 손을 잡았다. 리듬은 느렸고 발걸음은 어설펐지만 두 사람의 웃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영은 속삭였다. 이 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멈춰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멈춰 있을 테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장면은 잊히지 않았다. 불빛 사이에서 웃던 그의 눈, 두 손의 온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며든 한마디. 이곳의 일부가 되어도 괜찮겠네요. 그 말이 이제는 예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시간만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본사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안전 문제로 인한 조기 철수 검토. 결정이 나면 하영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문서를 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녀는 그날 밤 다니엘을 찾아갔다. 철수 명령이 내려질지도 몰라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당신은 떠나는 겁니까?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떠나면 난 어떻게 하죠?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있었다. 하영은 눈을 감았다. 나도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니엘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에 국경이 있나요? 하영 씨? 그녀는 그제야 눈을 떴다. 다니엘의 눈빛 속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당신이 돌아간다 해도 나는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당신에게 갈 겁니다. 그 말에 하영은 숨을 삼켰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사람은요, 하영 씨, 마음이 가는 곳에 뿌리를 내려요. 그날 밤 하영은 오래 울었다. 무섭고 슬프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비록 세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수많은 말을 쏟아내겠지만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이라는 걸. 며칠 후, 하영은 본사에 회신 메일을 보냈다. 철수 여부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지 주민과 프로젝트의 안정화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하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붉은 흙길과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다니엘이 건넨 미소가 있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 하영은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고 확신에 찬 속삭임이. 길은 걸어가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나 이 길을 계속 걸을 거예요. 창밖에는 다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짙고 더 오래 머무는 색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새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하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는 붉은 흙길과 푸른 옥수수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현지 파견지가 아니라 집이었다. 결국 본사는 그녀의 잔류를 공식 승인했다. 프로젝트는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그만큼 더 밀착된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하영과 다니엘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케냐 서부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지붕은 양철이었고 바닥은 흙이었지만 그 어떤 성대한 예식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꽃잎을 흩뿌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한국에서 온 하영의 동료들도 몇 명 참석했다. 그들은 낯선 언어의 노래와 춤 속에서 눈물을 훔쳤다. 다니엘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붉은색과 검정이 섞인 천 위에 황금색 목걸이가 빛났다. 하영은 흰 원피스 위에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순간 주례자가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 땅 위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영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나의 가족이자 이 마을의 가족이에요. 하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당신이 있는 이곳이 이제 나의 고향이에요. 결혼 후의 생활은 바쁘고도 평화로웠다. 하영은 프로젝트의 교육 담당으로 현지 여성들에게 회계와 식품 가공 기술을 가르쳤다. 다니엘은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마을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들은 함께 희망 도서관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헌책과 중고 태블릿, 낡은 노트북이 모여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장소가 되었다. 저녁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하영은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건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삶을 바꾸는 일. 마을 사람들은 하영을 우리 동네의 한국 며느리라 불렀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과일을 덤으로 얹어 주었고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라고 장난치며 웃었다. 하영은 웃으며 답했다. 나 이제 진짜 이 마을의 사람이구나. 시간이 흘러 하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니엘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기적이네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다. 아기에게는 두 문화를 잇는 이름을 주기로 했다. 한국 이름 하람, 루오족 이름 오티엔노. 뜻은 같았다. 빛과 희망. 출산은 쉽지 않았다. 시설이 부족했고 의약품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영은 꿋꿋이 견뎠다. 다니엘은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당신은 강해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 그 말에 하영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라서 그래요. 밤이 지나고 새 생명이 울음을 터뜨렸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세상을 채웠다. 하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안녕, 하람. 너는 두 하늘의 빛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하영과 다니엘은 둘째 아이의 소식을 맞았다. 이번엔 다니엘이 먼저 눈물을 보였다. 이건 분명 축복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네요. 둘은 더 이상 국적이나 피부색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 안에서 모든 차이는 사라졌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하영은 점점 현지 언어에 익숙해졌다. 스와힐리어로 노래를 부르고 루어로 아이들을 달랬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인 파견 직원이 아니었다. 이제 엄마, 이웃, 그리고 이 마을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람이 하영의 무릎 위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그 위에 아기자기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두,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 하영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났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땅. 이제는 사랑과 의미가 뿌리내린 곳.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 왔을 땐 내가 이곳을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곳이 나를 구원했네요. 다니엘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린 서로 구한 거예요. 그 말에 하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웃음소리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하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별빛은 마치 오래전 서울의 불빛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의 빛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속삭였다. 사랑은 나를 낯선 땅으로 데려왔고 그 낯선 땅이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영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삶의 다음 장은 이제 우리가 함께 쓰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임을. 붉은 흙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던 오전이었다. 새벽부터 달구름 소리가 마을을 깨웠고 들판엔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졌다. 하영은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 한 손에는 5살 하람, 다른 한 손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둘째 아로가 있었다.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다. 세 번째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아빠 도와주러 갈 거예요. 새 학교 짓는 곳 말이에요. 하람이 눈을 반짝였다. 우리도 벽돌 나를 수 있어요. 하영이 웃었다. 그래. 근데 벽돌은 무겁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멀리서 다니엘이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그 옆에는 마을 청년들과 한국에서 파견 온 후원단체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오늘은 새로 짓는 희망학교에 첫 벽돌을 올리는 날이었다. 다니엘은 하영의 손에서 아이들을 받아 안았다. 천천히 와요. 요즘 당신은 3명을 품고 다니잖아요. 하영이 웃었다. 그 3명 중 2은 이미 뛰어다니네요. 학교 건축 현장에는 사람들의 땀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남녀노소가 함께 벽돌을 옮기고 아이들은 페인트통을 들고 장난을 쳤다. 하영은 현수막을 달며 말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꿈을 배우겠죠.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선 누구든 같은 하늘 아래서 자라니까. 그 말에 하영의 가슴이 찡해졌다. 그녀는 이 마을의 첫날을 떠올렸다. 낯설고 무서웠던 얼굴들, 서툴렀던 언어, 그리고 점점 자신을 이방인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준 그들의 손길. 그때 어디선가 한국어 노래가 들려왔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람이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있었다. 옆에 있던 현지 아이들도 따라하며 깔깔 웃었다. 하영의 눈가가 젖었다. 다니엘,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이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만든 세상이죠. 나는 그 옆에서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웃으며 도망쳤다. 하영은 비를 피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니엘도 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둘은 젖은 어깨를 부딪히며 웃었다. 이 비, 꼭 한국 여름비 같네요. 당신 고향의 비는 이런 냄새가 나요? 하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비 냄새는 어디서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조금 더 따뜻해요.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에 하영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런 말 아직도 서툴러요. 그래도 해야죠. 이 비처럼 자꾸 내려야 하니까. 그 순간 하람이 달려왔다. 엄마, 무지개 나왔어요. 둘은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먹고 하늘 한가운데에 커다란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로 마을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뛰어다녔다. 하영은 배를 살짝 감싸며 속삭였다. 이 아이도 저 무지개를 보겠죠?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 무지개를 만들겠죠? 몇 달 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새벽을 가르며 들린 울음소리는 온 마을을 깨웠다. 사람들은 축하 노래를 불렀고 하영은 눈가에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루. 스와힐리어로 평화의 선물이라는 뜻이었다. 출산 후 하영은 잠시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는 붉은 석양이 흘렀다. 다니엘이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6이 됐네요. 아니요. 하영이 웃었다. 마을 사람들까지 합치면 우리는 100명쯤 되는 가족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하람은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고 아론은 기타를 배워 마을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다. 소루는 여전히 엄마 품을 떠나지 못했지만 그의 웃음은 마을의 모든 피로를 녹이는 약 같았다. 하영은 매일 아침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가끔 본사에서 연락이 와 복귀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영은 미소로 답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예요. 이곳이 제 2번째 고향이니까요. 봄의 끝자락, 마을 언덕 위에서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뒤에는 붉은 들판과 초록의 나무들, 그리고 무지개가 걸린 하늘이 있었다. 사진사 대신 하람이 삼각대를 세우고 말했다. 하나, 둘, 셋, 웃어요. 찰칵. 순간의 빛이 하늘로 퍼져나갔다. 하영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이건 우리가 만든 인연의 증거야. 다니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사랑은 이제 국경이 없어요.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모여 노래를 부르고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그들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며 이야기했다. 사랑은 뿌리를 옮기지 않는다. 단지 더 넓은 땅으로 자라날 뿐이다.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깊고 별은 밝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떠나서 찾는 게 아니라 머무르며 키워가는 거였네요. 그녀의 곁에는 다니엘과 새 아이가 있었다. 그들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약속 같았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면 세상 어디든 집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영과 다니엘,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서로 다른 두 하늘 아래에서 하나의 빛을 품은 가족으로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사랑이 만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